미국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에 거의 합의했다고 프랑스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전 후보의 테마주가 오늘 개장과 함께 급락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3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우가 사흘 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에 나섭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6달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개인 순매도에 하락하면서 19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을 송주희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 기자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82포인트 내린 1908.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중국과 독일의 경제지표 개선 소식과 소비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외국인과 기관이 손매수세를 보이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장중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확대하며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00억 원, 240억 원 이상 사들였지만 개인이 93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류정밀이 5.49% 떨어지며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가운데 전기전자와 통신업, 증권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종이목재와 철강금속, 운송장비 업종 등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6거래일 만에 하락한 것을 비롯해 LG디스플레이와 KB금융, 신한지주 등이 내렸습니다. 반면 LG화학과 포스코,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는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2.58포인트 내린 496.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예, 올 한 해에는 굵직한 정치 이슈로 정치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오늘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던 테마주들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송 기자, 주요 정치 테마주 오늘 변화 어땠습니까? 네,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후보직 사퇴 후 첫 거래일인 오늘 안철수 테마주 상당수가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안랩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14.96%나 떨어진 35,2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올 초 안랩 주가인 15만 9,900원과 비교하면 4분의 1토막이 난 셈입니다. 시가총액 1조 원을 넘기며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진입했던 안랩은 오늘 기준으로 시총 49위로 밀려났습니다. 다른 안철수 테마주인 써니전자와 미래산업, 우성사료, 솔고바이오 등도 동반 급락하며 가격 제한폭까지 추락했는데요. 안철수 테마주로 거론돼 온 총 38개 종목이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하루에만 이들 종목에서 시가총액 1,3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반면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테마 종목들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주로 꼽히는 조광페인트를 비롯해 우리들 제약과 우리들 생명과학, 바른손, 위노바 등이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박근혜 테마 종목인 이지와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등도 10% 이상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인해서 그동안 잠잠했던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대한 반대 매매 경고음 역시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반대 매매란 투자자가 외상으로 주식을 산 뒤 3일 내에 결제 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가 가진 주식을 하한가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외상으로 주식을 샀지만 매입 당시보다 주가가 떨어져 제때 돈을 못 갚으면 이 같은 반대 매매가 증가하게 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평균 4.3%에 불과하던 반대 매매 비중이 9월 4.5%, 10월 5.2%, 11월 5.3%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근 정치 테마주 주가가 안 후보의 사퇴로 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면서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안철수 테마주인 안랩에 스탁론으로 투자했다가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해 반대 매매를 당한 규모는 3,200억 원이 넘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테마주도 반대 매매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대선 구도가 박근혜, 문재인 후보 구도로 좁혀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돼 오히려 주가가 추가로 오를 여지가 적기 때문에 빚을 내 투자할 경우 자칫 반대 매매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테마주인 아가방 컴퍼니에 대한 반대 매매 규모는 이미 2,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대선이 임박할수록 정치 테마주의 반대 매매 규모가 증가하면서 코스닥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치 테마주에 대한 반대 매매가 코스닥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테마주에 대한 거품이 꺼지면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반대 매매가 대규모 출회되고 이 같은 현상이 코스닥 지수에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로존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에 거의 합의했다고 프랑스의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모스코비치 장관은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그리스 구제 금융과 관련해 우리는 사실상 해결에 아주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은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한 그리스에 주기로 한 구제 금융 가운데 312억 유로를 지급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현지 시간으로 26일 세 번째로 회동합니다. 그리스는 올해 초 긴축 재정 조치와 연계해 받기로 했던 총 1,300억 유로의 구제 금융 가운데 312억 유로의 지급을 기다려왔으나 유로존 국가들의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주말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전 후보의 테마주가 오늘 개장과 함께 급락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3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대표적인 테마주 안랩은 14.96% 하락한 35,250원을 기록하며 올해 초 15만 9,900원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다른 테마주인 써니전자와 미래산업, 우성사료 등도 줄줄이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된 3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6월 기준 1조 2천억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최고 5조 원까지 치솟으며 4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올랐던 안철수 테마주의 주가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 공평동 안철수 선거캠프 옆 건물에서는 40대 남성이 투신하겠다며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문재인 후보를 만나게 해달라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사흘 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에 나섭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호가 발사체 조립동에서의 점검을 마친 뒤 발사 예정일을 이틀 앞둔 27일 발사대 옆에 세워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사 준비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됐던 부품인 어댑터 블록에 대해 한국과 러시아 연구진은 실제 상황처럼 기체 밀봉 시험을 진행한 결과 별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오전 8시경부터 나로호는 발사체 종합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겨지고 이후 발사체와 발사대 시스템 사이의 전기 가스 연결이 마무리되면 나로호는 오후 5시경 발사대 옆에 세워지게 됩니다. 또 발사 하루 전인 28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나로호 최종 발사 준비 리허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나로호 발사 예정 시각은 29일 오후 4시에서 6시 55분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정확한 발사 시각은 발사 당일 발표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6달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보다 1포인트 높은 9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5월 105까지 올랐으나 6월부터 10월까지 5달째 하락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국내 경기가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미약하게나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 경제도 완만한 회복세인 것이 소비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가계의 소비 심리를 보여주는 현재 생활형편 CSI는 10월보다 1포인트 오른 87을 기록했으며 소비 지출 전망 CSI도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105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백화점 매출이 두 자릿수로 급증했습니다. 백화점별로 보면 롯데가 14.1%, 현대 12.5%, 신세계가 13.7%의 매출 신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백화점 매출 성장은 한 자릿수를 이어왔습니다. 여름에는 역신장을 기록하는 등 올해 전반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달 들어 매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추워진 날씨 덕택에 단가가 높은 외투 매출이 급증한 데다 겨울 상품과 혼수용품 판매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각 백화점들은 23일부터 시작된 송년 세일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 부진했던 매출 확대에 전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로또가 발행된 이후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성인은 한 명당 평균 73만 원어치의 복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1인당 복권 구입액은 2002년에는 6,857원에 불과했으나 이듬해에는 10만 6,473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1인당 게임 가격을 낮추면서 2005년 이후부터는 복권 구입액이 꾸준히 줄어들었으나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구입액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1등 당첨자는 모두 2,956명으로 이는 성인 인구의 0.007%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1등 당첨자의 평균 당첨금은 21억 4천여만 원이었으며 1등 당첨 금액 최고액은 407억 2천여만 원이 최고 기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홍석우 지경부 장관과 27개 지방 이전 공공기관장, 17개 지방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우수기술 인재 육성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지경부는 지방자립형 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은 지역대학과 협력해 인재 육성, 기술 협력 등 세부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전 지역 대학과 에너지 자원, 발전 산업기술, 전력, 원자력 등 4개 분야에서 2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술 전파 등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지경부는 지역대학과 인력 양성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우수 인재들이 유입되는데 공공기관이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반기별로 기관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홍석우 장관은 인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중소, 중견기업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 이현성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겁니까? 네, 정부가 고액 연봉자의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묶어 총액 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최저한 세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비과세 감면을 중복해서 받더라도 다 합쳐 얼마를 넘을 수 없도록 하면 비과세 감면 하나하나를 철폐하는 것보다 합의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최저한 세율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감면 총액의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본인과 부양 가족 수에 대한 인적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은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고소득 개인 사업자에 대해선 소득세 최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저한 세율이란 각종 공제 감면으로 낼 세금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면액이 커도 최저한 세율만큼은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현재는 35%인데 상향 조정될 경우 40에서 50%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고소득 근로자는 소득 공제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아직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원 입법안에 비춰볼 때 소득 공제 한도액이 1,500만 원 내외로 제한되거나 아예 공제율이 감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현재 10% 공제율을 적용받는 총 급여의 구간을 4,500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늘리고 대신 5천만 원 초과, 즉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1,325만 원으로 소득공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총급여 1억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억 원 5천만 원 초과 구간을 새로 신설해서 공제율을 각각 3%와 1%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1억 연봉자의 경우 현행대로 하면 총 공제 합계가 1,550만 원인데요. 나 의원식의 방법을 적용하면 총 공제액이 1,325만 원으로 225만 원 줄어듭니다. 여기에 소득세율 24%를 곱하면 54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 고소득 근로자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고소득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은 얼마나 늘게 되는 건지 듣겠습니다. 예, 이건 역시 아직 정부안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저한세율이 35%에서 50%로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에 과세표준 1억 원인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301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40%로 5%포인트만 오르면 약 1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국회 조세 소위는 이에 앞서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지금보다 2%포인트 높이는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6%로 높아집니다. 대기업에 뒤이은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논의는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현재는 사업소득자의 산출세액의 3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소득에 따라 구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예, 경제부의 이현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아울렛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개점 1주년을 맞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의 연매출은 목표치의 20%를 초과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9일 문을 연 롯데 아울렛 청주점도 선전해 개점 후 4일 동안에만 45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목표보다 170% 초과 달성했습니다. 신세계 사이먼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아울렛도 올해 1월부터 10월 매출은 작년 대비 약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플 아이패드 4대 가운데 3대에 LG 디스플레이가 만든 LCD 패널이 탑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애플의 주력 태블릿 PC 4세대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에 사용되는 9.7인치 LCD 패널의 10월 전 세계 출하량은 591만 6천 대로 집계됐으며 이 중 LG 디스플레이가 424만 8천 대로 7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88만 6천 대에서 불과 7개월 만에 약 5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삼성 디스플레이의 출하량은 같은 기간 257만 8천 대에서 42만 8천 대로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는 애플이 스마트폰 특허 소송 여파로 삼성의 공급 물량을 상당 부분 LG로 이전한 데다 신제품용 패널 대부분을 LG에서 공급받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자동차가 13만 5천 개 레고 블록으로 만든 모바일 레이싱 게임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제작한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공개 나흘 만에 조회수 7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위해 레고 동호회 회원 86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총 3,672시간을 들여 13만 5,376개 레고 블록을 쌓았습니다. 노란색 벨로스터 터보는 다른 스포츠카와 함께 세트를 신나게 달리기도 하고 커브길을 옆으로 미끄러지며 달리는 드리프트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현대차가 19일부터 25일 모바일 게임 대회인 현대 아스팔트 7 콘테스트의 마케팅 차원에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